애봉봉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다들 희망차게 2021년 잘 맞이하셨죠? 간만에 이렇게 주식하고 며칠씩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4일이 더더욱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우리 오랜만에 맞이할 주식시장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더 알찬 주간 증시 일정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1월 4일 이날 예정된 보도 내용 중에 하나가 20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해진다 라는 제목인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RE100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분위기라서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RE100은 기업이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니까요. 국내에서도 RE100 가입과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2021년에도 주목해야 할 테마임은 분명하고요. 바이든 공식 취임 이후에는 더 주목받을 수 있으니 잘 봐두세요. 네, 그리고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카투사가 될 예정이네요. 주한미군 내 한국 군인인 카투사와 한국인 근무원들에게 이 주한미군이 반입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나 봐요. 주한미군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하니까 모더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주말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인도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긴급 승인했고요. 홍콩도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다음 달부터 접종 시작한다고 밝혔네요. 근데 백신 관련주는 이미 조금 피로도가 쌓인 상태이기는 한데 그래도 콜드체인 관련주나 주사기 관련주들 혹시 반응할 수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또 여행과 항공 이런 텍트주들 다시 힘낼 수 있으니까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난달 회의에서 2021년 1월부터 산유량을 현재 수준보다 하루 50만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었거든요.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 증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에 따라서 국제 유가와 정유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월요일 일정인데요. 백화점 3사가 4일부터 일제히 신년 세일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세 종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도 이렇게 유통 섹터는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트나 편의점 관련주들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인천공항의 첫 수소 충전소가 4일에 운영 개시한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수소 에너지 네트워크가 바로 수소 충전 구축 특수 목적법인 하이넷이고요. 현재 13개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상장사만 꼽아보면 한국가스공사, 현대차, 효성, 코오롱인도, 에코바이오, JNK 히터 정도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5일 화요일 일정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선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 실물 경제의 대표적인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MSCI가 이날 장마감 후에 중국 기업 7곳을 글로벌 지수에서 편출할 예정입니다. 장마감 싹쓸이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들이고요. 결국에 MSCI가 제외 결정을 내렸네요. 이렇게 되면 MSCI 이머징 지수 내에서 대만이나 한국, 이런 중국의 다른 국가들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 새롭게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는 HMM과 녹십자가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일부터 5일까지 손석희 전 앵커가 진행하는 JTBC 신년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요. 4일에는 검찰 개혁을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5일 토론 주제는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의 현안들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등 정치인들이 드물게 함께 모여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들썩일 수 있으니까 그냥 관련주로 꼽히는 것들 뭐가 있는지 정도만 봐두세요. 그리고 보는 김에 차기 대선 관련 지지율 종합조사 결과 같이 봐두시고요. 최근 결과가 1위가 이재명, 2위가 윤석열, 3위가 이낙연인데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 밖에 후보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서 같이 넣어봤습니다. 제가 정치 테마주는 특히 더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담아봤어요. 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월 5일 미국 조지아에서 상원 의원 2석을 두고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차지한다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가 동률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원의 각종 안건에 대한 표결에서 카밀라 해리스 차기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되는 만큼 상원 지배권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넘어가서 1월 6일 수요일 일정 보시면요. 게임 관련 기업들의 일정이 2개나 있네요. 우선 웹젠이 신작 모바일 게임인 영요 대천사를 중국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사전 예약자는 약 800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웹젠이 2019년 중국에 출시한 웹게임 암흑 대천사의 모바일 버전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암흑 대천사는 월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하네요. 현재 웹젠은 4분기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 1위 기업으로 꼽힐 만큼 실적 상승세가 높은 상황이고 영요 대천사 신작 모멘텀도 받고 있으니까 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YJ게임즈 모바일 MMORPG 소울워커 아카데미아의 사전 예약을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인기 PC 온라인 게임인 소울워커 IP를 계승한 신작이고요. 총 9일간 진행된 비공개 테스트에서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니까 사전 예약에서 흥행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TV판 언팩으로 불리는 삼성 퍼스트 룩을 미국 동부 시각 기준으로 6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네, 기사를 보시면 신제품 라인업으로는 우선 삼성전자가 공들이고 있는 차세대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모델이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주력 프리미엄 TV 라인업인 QLED TV에 추가될 것으로 추정되는 미니 LED TV도 관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와 미니 LED TV 관련주들, 서울 반도체와 레이크 머티리얼즈, 루멘스, 영우 DSP 등등 종목들 잘 봐두세요. 올해는 특히 이 미니 LED TV에 관심이 쏠릴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삼성 TV 플러스를 키워나가겠다라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현재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체인 뉴아이디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하는데 뉴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LED TV 관련 종목들은 이미 좀 많이 오른 감이 있기는 한데요. 다다음 주 11일에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2021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의약품청의 모더나 백신 심사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네요. 백신 내용은 계속 겹치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지나갈게요. 이어서 계속 수요일 일정인데요. 3차 재난지원금 관련 공고가 이날 정확히 발표될 것 같거든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우선 식료품 등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거리두기 연장으로 간편식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부분에 비춰볼 때 편의점 관련주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재난지원금 신청하실 분들은 공고 이날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일정이라기보다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한파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강추위 뉴스에는 관련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추위에는 호호호 호빵이죠. 호빵하면 SPC 삼립, 대표적인 겨울 수혜주고요. 그리고 뜨끈한 어묵 국물 한 잔도 마시고 싶어지잖아요. 어묵 관련해서는 사조 대림, CJ 시푸드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겨울 관련주입니다. 이 밖에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난방기구 관련 기업인 파세코, 패딩 관련해서 영원무역이 있고요. 혹시 폭설이 내리면 염화 관련 관련주로는 백광산업과 태경 BK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눈이 얼마나 내릴지는 모르겠네요. 네, 넘어가서 7일 목요일 일정을 보시면 우선 6세대 이동통신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이거든요.
5G도 제대로 자리 잡히지 못한 상황에 벌써 6G 연구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S넷, S코넥, 이노인스트루먼트, 석경 AT 등이 관련주로 꼽히니까요. 관심 종목 섹터로 추가해서 6G 한번 추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가 1월에 재개봉을 확정 지었다고 하는데요. 재개봉이기 때문에 큰 이슈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콘텐츠 제작사들의 흐름이 워낙 좋고 제작사가 덱스터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덱스터 관심 갖고 볼까 해서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의 중국군 연계기업 주식 투자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서 뉴욕 증시에서 중국 3대 통신사 퇴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될 때는 대두와 히토르 관련주가 움직인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관련주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보통 반도체 시장 업황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결과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D램의 슈퍼사이클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네요. 네, 넘어가서 1월 8일 금요일에는요.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가 또 개최됩니다. 빅3의 세계 섹터는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죠. 이미 계속 관심을 가져온 테마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는데요.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올해도 계속해서 주도주 섹터가 될 수 있으니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8차 당대회가 언제 개최될지는 아직은 미정이지만 원래 1월 초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관련 내용 챙겨봐야 할 것 같아서 우선 8일 일정에 넣어뒀어요.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와 전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요. 또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해왔던 만큼 북한이 어떤 입장을 이번에 보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던 만큼 그 내용도 궁금해지고요. 작년에는 신년사 발표 후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는데 이번에도 죽어있던 남북 경협주들 다시 꿈틀댈 수 있을지 정확히 발표될 내용을 한번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일정은 조금 착잡한 뉴스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소송 제기 5년 만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중에 국내에서 나오는 첫 판결이라고 하네요. 관련해서 반일 테마주가 반응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몇몇 이슈에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참고해서 보시고요.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 일정은 아니지만 곧 다가오는 굵직한 스케줄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CES 2021이 있잖아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기업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CES 2021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더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우선 크게 삼성과 LG 모두 LED TV를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LG전자는 특히 롤러블 폰을 첫 공개한다고 하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21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관련주들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알찬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부디 1월 효과를 잘 누릴 수 있는 2021년 1월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행투!